가외 주선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살인 혐의를 받는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정 씨의 신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정 씨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정유정의 잔혹범죄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톨이였던 정 씨가 고학력 전문직이었던 피해자의 신분을 뺏고 싶은 마음을 범죄 동기로 꼽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우리 정부 시찰단이 방사성 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수산업이 주력 산업인 부산의 여론을 들여다봤습니다. 대학동물병원 부산 분원건립이 교육부 투자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와 동명대학교,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동물병원 건립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 1일 정유정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경찰이 2일 오전 정 씨의 신변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포토라인에선 정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죄송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신상 정보 공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정유정 씨.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서 얼굴 전체를 가렸습니다. 범행 이후 서슴지 않던 행동과 달리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범행 동기와 살인 충동을 언제부터 느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합니다.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묻자 죄송하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정 씨는 범행 수법을 어디서 배웠는지, 신상 공개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또 여성 살해 이후 여러 차례 집으로 간 이유와 범행 은폐 시도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유정은 체포 직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살인에 대한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평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특별한 직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죄나 공범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정유정의 나이는 겨우 23살입니다. 왜 이런 잔혹범죄를 벌인 건지 전문가와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상원 교수와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범행 대상을 과외 주선 앱에서 찾았다는 건데 피해자 역시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20대 어린 학생이었다는 점이 참 충격적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범행 동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뉴스만 접해가지고는 좀 단편적인 배경 갖고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요. 제가 볼 때는 그 정유정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좀 이렇게 외톨이로 있으면서 나름 그 뭐 할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고 나름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나름 준비는 해온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일종의 뭐 내부적으로 좌절감도 느낄 수 있고 또는 뭐 사회에 대한 분노, 노여움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거나 혹은 자기가 좀 모델이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시기심, 질투 이런 것도 발동이 됐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또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분에 대한 욕심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획득하고 싶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을 동일시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신분을 빼앗고 싶은 마음, 노여움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범죄의 동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대 여성이 자신과 또래인 여성을 살해한 사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잔혹 범죄를 또 벌이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심리로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그 시신유기는 사실상 일반적인 범죄에서는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는 물론 계획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신유기는 분명히 이제 이 자기의 이 살인 사건을 드러내지 않겠고 완전 범죄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이게 계획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 사람의 정신 상태는 일반적인 그냥 즉흥적인 범죄자라든가 그냥 그 뭐 단순하게 얽힌 사건이기보다는 좀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굉장히 좀 일반인들하고는 좀 틀린 특성이 있을 거라는 짐작을 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정신적인 어떤 뭐 사이코패스 검사 같은 것들을 해봐서 이 사람이 평소에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확실히 좀 조사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끔찍한 흉악 범죄입니다. 계속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범죄가 늘었습니까? 이게 뭐 눈에 띄게 그 이전에는 뭐 숫자적으로 그렇게 안 많았는데 이게 갑자기 늘어났다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뭐 흉악 범죄는 뭐 쭉 있어 왔던 건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최근에 연달아 많이 일어나면 언론이 아무래도 많은 그 주의를 이렇게 가지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 보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 사이에 심정적으로는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악 범죄라든가 아니면 범죄의 양상은 뭐 여러 가지로 다르겠지만 뭐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사회의 어떤 그런 규범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거나 이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가치 규범이 매우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은 범죄가 많이 증가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쭉 보아왔던 범죄 추세에 의하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 통계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상원 교수와 정유정 잔혹범죄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해 검증 작업을 벌였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오염 처리수 채취 분석 결과 방사성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산업이 주력 산업인 부산 지역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요. 여론은 지금에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바다가 삶의 터전인 기장 해녀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방침 결정이 나온 2021년 4월부터 꾸준히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물이 방류돼가지고 대한민국보다 세계적으로 이익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소금을 바닷물을 올려갖고 소금을 만드는데 어째도 그 소금이 전체 음식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그 소금을 먹어야 되니까 그물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해녀들은 최근 정치권의 행태에도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생계와 먹거리 안전이 걸린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니 잘났니 내 잘났니 하지 말고 잘 답해가지고
바다에 방류를 안 하는 방법을 그걸 연구를 해서 해야지. 한쪽에서는 뭐 물이 괜찮다, 한쪽에서는 안 좋다, 좋다 이렇게 밀고 땡기고 싸우다 보면 피해보는 건 국민이라. 자갈치 시장 상인들은 오염수 방류 결정이 발표된 것만으로도 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끊겼다며 걱정을 드러냈습니다. 수시로 우리 수산물을 가져가서 방사능 검사를 합니다. 단 한 건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고 수질도 양호합니다. 단 한 가지 우리 사항은 일부 정치인들이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가지고 너무 정치 이슈화해서 소비자, 국민들을 불안감을 조성해서 수산물 소비를 축소하잖아요. 수산물을 안 사면은 결국 우리 자갈치 시장 상인들, 수산물을 판매하는 유통업체 우리는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연일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게 안전하다면은 전해들이나 먹지 왜 전 인류에 이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본적으로 방류가 되면 중소상공인들 다 죽어요. 수산물 업계 할 것 없이. 최근 영도구 의회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지역 수산업계의 우려를 전하고 정부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특히나 물질을 하시는 해녀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유통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힘들어질 거고요. 투명하게 모든 결과들을 발표를 해서 검증 자체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론은 지금이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와 동명대학교,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동물병원 부산분원 건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국립대가 대학동물병원 건립 민간투자사업 신청서를 제출했고 2024년 교육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동명대학교는 대학동물병원 유치를 위해 동명대 부지를 경상국립대에 무상으로 기부 체납하고 반려동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기숙사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연말 국회에서 사업비가 최종 반영되면 대학동물병원 부산분원 건립이 최종 확정되며 경상대는 사전 절차를 거쳐 2024년 6월 동물병원 분원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부산교육청이 학생들의 통학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경찰, 학부모 단체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시교육청은 2일 거제초등학교를 찾아 지자체, 경찰, 학부모들과 함께 통학로 일대 등하굣길을 점검하고 학교 개축 공사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6월부터 초등학교 63곳을 포함해 통학로 위험학교 112곳에 통학 안전지킴이 267명을 긴급 배치한 것과 관련해 학부모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한 수고하신 데 대한 고마움을 표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동반에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